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에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생각만큼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데도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러면은 그 창업진흥원에서 1년 동안 1억 원이나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1년에 한 1,0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뽑아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선정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이제 올해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대략 1,002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1억 원을 최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을 보면 7천만 원 내외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1,300개에서 1,400개 정도의 업체들을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1,300개에서 1,400개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선정이 어렵다, 지원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요. 그 주관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과제 신청을 받는데 온라인 접수하는 사이트는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사이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전체 사업을 접수하고 평가 관리, 선정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관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그러니까 운영기관입니다. 신청은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진흥원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과제를 신청하면 각 지역별로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운영기관들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K-스타트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어느 주관기관, 운영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것인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운영기관이 주로 대학교라든지 각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리고 일부 엑셀러레이터 이런 기관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자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 내의 대학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런 이제 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선정과 관리를 주관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초기 기업들이 신청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천 과제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냥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하면 1차 서류 평가를 통해서 통과한 기업만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게 되는데 추천을 받은 기업일 경우에는 1차 서류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추천을 받느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앞단계에 있는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 그리고 각 정부 기관 산하에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업 지원 사업들 그 중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들일 경우에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 추천해주는 기업들은 이미 1차에 해당하는 서류 평가를 패스하고 2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발표 평가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의 발표 평가 결승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적어도 100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대략 1,300개 정도의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기업들 중에서 이미 200개 정도의 예비 창업 패키지 추천 기업들이 최종 결승에 올라가 있으니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저 주관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학이라든지 각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이런 기관들이 이제 접수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학이나 센터별로 그 접수하고 선정하는 거에 대한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있는
가장 많은 선정, 쿼터를 주는 대학교가 서울일 경우는 서울대라든지 한양대,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경기권일 경우에는 뭐 성균관대 이런 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 공고문을 보면 서울대라든지 한양대가 상반기에 23개를 선정할 수 있었고요. 경기도의 성균관대학교가 23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한 개의 대학에서 23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5개, 9개, 10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보는 기업이 신청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경우하고 그 대학교의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매일 보는 초기 기업들하고 과연 평가가 동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기 창업 패키지 평가를 각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긴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이 보육센터에 이미 입주해가지고 그 대학교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진하고 면식이 있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는 기업과 생판 모르고 인터넷으로만 신청한 기업과 과연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비단 대학교라든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학일 경우에는 이제 각 대학마다 창업경진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예비창업자 혹은 그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일 경우에 그 교내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창업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던 창업팀일 경우에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똑같이 심사에 올라갔을 때 일반 신청자하고 그 대학교의 예비창업팀을 통과한 초기 창업자인 경우하고 역시 동일하게 평가가 되겠냐는 거죠. 그 대학교가 뽑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 신청자들도 얼마든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면. 그런데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역시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입주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뭐 IR데이라든지 데모데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했던 기업들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반 신청 기업들이 똑같이 접수가 되었을 때 평가에서 동일하게 선정 가능성이 점쳐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창패를 운영하는 그 주관기관이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성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주관기관,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만으로는 선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부터 창업진흥원에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운영안을 제출을 해서 초창패 운영기관, 주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과 엑셀러레이터, VC, 벤처캐피탈 이런 협력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초창패를 통해서 선정되고 육성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 이런 인큐베이팅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에서 초기의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미 시드머니, 시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엑셀러레이터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 기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공식적인 추천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 대학이나 센터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그런 채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 단독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엑셀러레이터 혹은 벤처 캐피탈이 협력해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1년에 1,300개 가까이 뽑는 창업진흥원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기업이면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아무나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로 서류 통과되어서 발표 평가만 하면 선정되는 기업들이 100개 이상 있다. 그리고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는 주관기관, 대학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자기들이 창업경진대회라든지 데모데이 같은 데서 이미 선발해 놓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는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에서 추천받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차포 떼다 보면 각 대학별로 15개 내외로 한정되어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의 수에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일반 신청 기업들은 절반도 안 되는 쿼터 안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그 어떤 지원 사업보다 선정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충분히 있지 않고 지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로 신청하는 것보다 매출이 없다면 사업자를 폐업하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사업자가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사업자가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사업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재창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걸 폐업하고 지금은 예비 사업자 입장에서 재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재창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트라이해 보시는 것도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